네, 여러분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난이나 역사적 비극이 발생했던 장소를 찾아가서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새로운 여행 방식입니다.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영 캐스터 광주전남연구원의 문창현 박사와 함께 다크 투어리즘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참 낯선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전세영 캐스터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다크 투어리즘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올랐는데요. 비극이 서린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서 다크 투어리즘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다크는 어두운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재난과 전쟁, 역사적 참변 등 확장된 의미를 담은 용어로 사용돼 왔고요. 다크 투어리즘은 순례 관광과 애도 관광, 그리고 어둠 관광과 기억 관광 등 다양한 용어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참혹한 역사적 현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9.11 테러가 발생했던 미국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 등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명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렇게 다크 투어리즘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크 투어리즘이 부상하게 된 요인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중매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걸프전이랄지 9.11 테러랄지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재난이나 전쟁 현장이 전 세계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네. 이제는 이 전쟁이나 비극의 현장이 무섭고 안타깝고 침울한 그런 현장이 아니라 일상의 일로 우리 대중들이 인식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단순하게 보고 휴식하고 여행 오면 아, 관광 잘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관심에 두는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는 이런 특수 목적 관광, SIT 관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상하게 됐는데 네. 다크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SIT 관광이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교육 관광이 부상하게 됐는데요. 이제 수학여행이 우리가 과거에는 학교 단위로 아주 대규모로 우르르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급 단위로 아주 소규모로 체험학습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교육 관광도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역사적인 교훈이 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관광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적 상황과도 관련이 됐는데 그 국내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근래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고 또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위안부랄지 강제징용이랄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자행된 일제의 이 잔혹한 만행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 다크 투어리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나 뭐 제주 4.3 평화공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런 국내 다크 투어리즘 사례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지역이나 지자체 인식이 변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아주 상징적인 특성이 강한 역사적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단순히 이제 보존의 대상이었거든요. 이제는 이 보존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배움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이 다크 투어리즘인데 지금 서울 서대문 형무소나 제주 4.3 평화기념관 같은 사례는 초창기에서부터 다크 투어리즘을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근현대사의 그 가장 가슴 아픈 이 비극의 현장을 역사 교훈 관광의 살아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역사적 현장을 복원하고 또 재현하고 이런 전시 체험 방식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했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근현대사의 그 굴곡을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장소라는 게 어둡고 이 다크의 그 다크가 그 다크잖아요. 암울한 이 역사적 흔적을 관광과 결합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이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인데 네.
과거에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이제 주된 방식이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그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당시 현실에 맞게 가장 최대한으로 생동감 있게 리얼하게 재현하는 게 지금 다크 투어리즘의 이제 기술의 진보의 속도인데 이런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느끼는 감동 역시 이렇게 상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다크 투어리즘의 이제 그 구현 방식인데 서울이나 제주 사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 지역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다크 투어리즘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세영 캐스터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고요? 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크 투어리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역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 11일 미국 곳곳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9.11 테러가 발생했던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리는 호명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9.11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했습니다. 9.11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그라운드 제로에는 3천여 명의 희생자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아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행이나 관광을 단순한 오락이나 레저의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쌓는 소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트라이 슈머가 늘면서 다크 투어리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나 제주 4.3 평안공원 그리고 비무장지대 등은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명소로 손꼽힙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광주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꼽혔습니다.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짚어주는 다크 투어리즘은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번 5.18 행사 주간 때 서울에서 오신 분이 하나 있는데 망월동 국립묘지를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보게 되면 뭐 추도식, 기념식 위주로 끝나버리고 실제로 그거를 보러 오고 또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주도해서 역사는 기억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이나 5.18을 주제로 해서 모이는 시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18 다크 투어리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의 도심 도보 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역사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는 문화관광기획자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당 주변에 5.18 사적지가 8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민주열사 5일기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코스가 가장 인기가 있고 현재 9월 막 약 3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90%가 외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18 시계탑에서 출발해서 5.18 민주광장과 전일빌딩 245를 거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까지 가는 1.5km의 코스입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했지만 처음에는 반응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데요. 아시아 문화 전당이나 예술가 코스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상 운영을 해보니까 외지 사람들은 민주열사 5일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5.18 현장을 방문하는 거에 큰 감동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해설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있어서 역사적 현장으로 큰 가치가 있는 전일빌딩 245에서는 실제로 관람을 온 외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오면 그래서 한 번은 참 꼭 가보고 싶고 한번 어떤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 제주 4.3 사건을 바탕으로 다크투어리즘을 안착시킨 제주도에서는 숨어있는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해서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요. 실제로 4.3 사건을 겪었던 생존자가 직접 해설사로 참여해서 당시 경험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5.18 민주화운동에 깊은 사연을 가진 한 시민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면 제가 5.18 관련해서 전일 빌딩에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한 소개도 해주고 있고 여기 5.18 광장 이야기도 좀 해주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전일 빌딩에서 마지막까지 사수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어서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자 고통인 역사를 여행 상품으로 소비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다크투어리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5.18 다크투어리즘의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때입니다. 네, 지금 민주열사 5월길 코스 같은 5.18 관련 다크 투어리즘이 지금 존재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5.18 관련 다크 투어리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5.18 다크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일부 구구 단체에 의해서 5.18의 어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이걸 또 정치 편향적 쟁점화 시도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 특히 이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5.18 하면 우울하고 딱딱하고 막 그야말로 재미없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지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18을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이 광주에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5.18의 어떤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눈높이 또 그들이 원하는 전달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이 국민들에게도 전달되고 또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모멘텀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다크투어리즘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과거에 제가 한국관광공사의 그 여행주간 PM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의 여행 상품을 뭘 했냐면 금남로에서 5.18 항쟁을 재현하고 관광객들에게 이걸 참여시키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관광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5.18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80년 당시 5월로 돌아가서 광주 시민이 되어서 계엄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 성공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다크투어리즘 결과적으로 이 재미없고 암울하고 우울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도입됐고요. 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5.18 기념재단 중심으로 이 다크투어리즘이 추진되는데 이 5.18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하되 관광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해서 지역 협력적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진행을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지역에 이제 국제 자유민주 인권 연구원을 설립하기로 좀 공약을 했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광주시는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을 더 확장해서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 내용은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하는 건데요. 지난 3월에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집행 등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크 투어리즘의 관점에서 이 5.18 사적지의 좀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일부 국위 세력에 의한 정치적 쟁점에서 탈피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지금 다크 투어리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다크 투어리즘의 비전은 뭐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청소년뿐만 아니고 독일의 청소년들까지 역사 교훈 관광이 아주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교육 과정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꼭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 다크 투어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외란 호란의 호남 저리의병 사적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역사적 주체도 다 다르지만 저는 하나로 통일을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풍전등화 같은 어떤 조국을 위해서 당시의 군사 정권이랄지 외적이랄지 또 일본의 그 식민지 압제랄지 이런 조국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분연히 일어난 우리 호남인들 특히 우리 광주인들의 어떤 그 저리의병 정신과 광주 정신 이런 것들을 살리는 내세우는 다크 투어리즘이 먼저 선행되어야 어떤 일부 세력들의 그런 폄하에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형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서 이 광주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